다른 병원에 가서 스케일링을 해서 엄청 시렸거나 그래서 치아가 빠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스케일링이 만약에 안 좋은 치료라면 국가에서 그걸 권장하지 않겠죠. 입안은 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아 하나만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그 주변, 그러니까 입 안에를 전체를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들한테. 그게 곧 스케일링이나 어떤 치석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은 되게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이거 하면 시리다, 또는 이것 때문에 치아가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양치는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입솔질은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한다고 하시죠, 대부분.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양치질하는 거랑 그거에 좀 더 강도가 높아진 게 스케일링인 거거든요. 또는 더 강도가 높아진 게 치석 제거인 거고. 그래서 양치하는 것처럼 청소의 목적으로 스케일링도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가 시려요. 그럴 때 환자분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존에 치석이나 때들을 벗겨드린 거죠, 저희가. 이 옷을 입고 있다가. 근데 이 옷이 더러운 옷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벗게 된 거죠. 그래서 덮고 있는 게 사라졌으니까 춥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가 시리다고 느끼는 거고, 1주나 2주가 지나면 이게 건강하게 주변의 잇몸이 덮어주기 때문에 증상은 다시 좋아질 거고, 스케일링은 필요하다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석이 양치질을 잘하면 아예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닦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안 닦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 닦인 부위 위주로 해서 치석이 쌓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긴 치석은 치실이나 이런 걸로는 제거가 힘들고, 본인이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하기도 힘들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경우는 꼭 반드시 치과를 찾아가지고 치과에서 쓰는 기구, 큐렛이나 스케일링으로 그걸 꼭 제거해 주셔야지 치석이 제거가 되고, 양치질이나 입솔질을 잘 해서, 또는 치실이나 치간칫솔 잘 써서 처음부터 치석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양치질을 잘하거나 치실을 하거나 치간칫솔을 하거나 워터픽을 해서 치석이 전혀 안 쌓이고 관리가 잘 된다면 평생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링 정도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받는 게 어떤지, 그리고 또 스케일링을 받더라도 전체 치아를 굳이 다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의사가 보고 그걸 판단한 다음에 조금 안 좋은 부위만 주변의 염증이나 치석을 제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피가 났다는 말은 치아 주변에 염증이 있다는 말이고, 저 깊은 곳에 염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입솔질이나 치실로는 더 이상 제거가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할 때는 아무리 자기가 한다고 해도 피만 더 나지 원인이 된 부위를 제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났으니까 더 잘해주기도 해야겠지만, 근데 그걸로는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치과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케일링은 1년에 꼭 한 번씩 보험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거든요. 스케일링이 만약에 안 좋은 치료라면 국가에서 그걸 권장하지 않겠죠. 최대한 스케일링이나 치석 제거, 치근 할택이나 치주 소파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가 좀 안 좋았거든요. 보철물도 많고 입안에 임플란트도 있고 해서 스케일링이나 또는 아까 말한 치근 할택 정도까지 저는 치료를 받고 있고, 스케일링 할 때 불쾌한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할 때는 주로 저는 주변에다가 마취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마취 없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고요. 그래서 스케일링 할 때 불쾌하거나 너무 힘들었다면 입안에 마취를 좀 하고 스케일링을 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께 필요한 얘기들로 준비해 오겠습니다.